다음 개념 18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정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두 직선, 얘랑 얘가 이렇게 하나의 교점을 갖는데요. 한 점에서 만날 때 방정식 얘는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래요.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밑에 써있는 식 그대로 써볼게. 1 플러스 k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y 플러스 2k는 0 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를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전개를 먼저 해보면 얘는 x 플러스 kx 플러스 y 마이너스 ky 플러스 2k는 0 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분리를 해주면 k가 없는 놈은 x 플러스 y, k가 있는 놈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k는 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이 주어진 등식이, 이 주어진 방정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요. 어디가? 그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0이 되도록 하는 x, y 값이 필요해요. 됐나요?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x 플러스 y는 0이고 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도 0이니까 플러스 2 넘기면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이거 연립하게 되면 x랑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좌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p, q라고 해볼게. 됐니? 그럼 봐봐. 결국에 이 등식도 다 전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그리고 상수 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직선이라고 볼 수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뭐다? 그렇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지금 얘를 k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얘랑 얘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좌표, y좌표 있죠? 이 교점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됐나요? 근데 우리는 얘를 정리해서 뭐라고 기억할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0 그리고 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라는 여기에서의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어떻게 쓴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쓴다? 그렇지. x 플러스 y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거다. 이해됐나요? 이 k는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 리마크에 쓰여 있는 것처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등식에서요. 지금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보면은요. 얘네들은 서로 어때? 서로 평행이에요. 실제로 봐봐. x 플러스 y는 0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은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봐봐.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 1분의 1이고 y 앞에 있는 개수의 비도 1분의 1이고 상수한의 비는 1분의 0이니까 얘네는 같고 얘네는 다르죠. 이 경우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한다. 두 일차함수는 서로 평행한다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앞에서 배운 이 개념에 위배되겠죠. 왜? 이 두 직선의 교점, 그 한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배웠는데 애초에 여기에 있는 두 1차 함수 얘랑 얘가 평행해서 교점을 갖지 않는다면 그럼 얘네들의 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함수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봐봐. 여기 앞에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봐봐. k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뭐 2, 3, 4 등등 막 이런 숫자를 아무거나 막 대입을 했어.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되죠. 얘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랑 평행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실제로 전개해보시면은요. 얘는 x 플러스 y, 2x, 2y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1차 함수가 새로 나오죠.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식 있죠? 얘를 가져오면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질 뿐 지금 얘랑 얘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 앞부분에 있는 개념 18번이랑 19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거든? 근데 뒤로 갈수록 쉬워지니까 여기서는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방금 전에 앞에서 배운 이렇게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두 직선이 만약에 서로 평행한 직선이라면 애초에 교점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이 식은요.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이 앞에 있는 친구랑 평행한 애가 된다.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보세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 1분의 3이니까 3, y 앞에 개수의 비도 3, 근데 상수항의 비는 0분의 2니까 그냥 0분의 2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위아래 바꿔서 생각해야겠네. 그치? 선생님이 얘네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 3분의 1, y 앞에 개수의 비도 3분의 1, 상수항의 비는 2분의 0이니까 얘네는 같고 얘네는 다르잖아. 따라서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은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앞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을 때 얘네 두 개가 평행한 직선인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인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식에 대한 그 값을 구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주어진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k에 대한 항등식꼴로 만들어보면 k가 없는 애 그리고 k가 있는 애끼리 묶어줄게요. 2y 마이너스 4의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k에 뭐를 넣어도 무조건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y는 2가 되겠지. 따라서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표용 2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주어진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 b를 지난대요. 그럼 실수 k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얘를 다 전개해봐야 돼. 이해됐어? 다 전개하면 2x 플러스 xk 플러스 y 플러스 2yk 플러스 1 마이너스 4k는 0. 그 다음에 k가 없는 놈 얘랑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럼 2x 플러스 y 플러스 1에다가 k가 있는 애들은 k로 다 묶어줄 거예요. 됐나요? k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의 k는 0이 됩니다. k는 아까 앞에 붙였었지? 는 0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요. 또 뒤에 있는 거 x 플러스 2y는 4라고 쓸게요. 됐나요? 그럼 얘네를 연립하게 되면 아래식에다가 2 곱할게. 그럼 2x 플러스 4y는 2, 4, 8. 그럼 위에 거랑 얘랑 연립하게 되면 서로 뺐을 때 2x 사라지고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9니까 y는 3. x는 y에다가 3 넣게 되면 넘겼을 때 마이너스 4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해됐어? 따라서 몇 콤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 콤마 3. 그럼 얘가 각각 a, b가 되는 거니까 a, b의 곱은요.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밑에 항등식의 성질 나와 있는데 리마크 같이 별표 치세요. 까먹은 사람들은 이거 공통수학 1에 나온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인데 만약에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x에 뭐를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a도 0, b도 0이어야 된다. 이해됐지? x, y에 대한 1차식에서도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는 뭐 어떤 함수식이 k가 곱해져 있는 애랑 안 곱해져 있는 애 더해서 0이 나온대요. k에 대한 항등식이래. k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그 fx, y라는 식과 gx, y라는 식이 각각 0이 되도록 하는 x, y 값을 찾아서 그치? 연립하면 그 값을 찾을 수 있겠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등식의 성질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유형 2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주어진 직선 y는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 직선이 지금 두 점 a랑 b를 잇는 선분 a, b랑 만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 a, b점을 먼저 좌표평면 위에 그려볼게. 좌표평면 위에 x축, 그 다음에 y축, 원점 다 그리신 다음에요. 1, 0,
여기 점의 좌표가 A가 되고요. 또 B는 4,2, 4,2 이렇게 쓸게요. 여기 점의 좌표가 B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선분 A, B랑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얘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직선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쵸? M값을 모르니까. 그럼 봐봐. M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직선에 대한 어떤 개형을 좀 그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 직선을요 선생님이 y를 예로 넘겨볼게. 그러면은 mx 플러스 m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되죠. 얘를 m에 대한 항등식꼴로 바꿔주면은요 m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괄호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돼요. 그럼 얘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예요? 얘네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y 값이 되겠지? 그럼 x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 m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이 1차 함수는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야. 됐니? 그럼 마이너스 1,3 표시하게 되면 여기 점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3. 그럼 기울기가 m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 점을 지나면서 3분 a, b랑 만날 때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점 A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고 또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점 B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클 때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두 개 다 그려줄게요. 이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가 될 거고 또 이때가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되겠다. 음수니까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절대값이 크다 그랬잖아. 그럼 음수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건 숫자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를 1번 경우, 얘를 2번 경우라고 하면은요. 봐봐.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야? 그렇지. A점의 좌표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그때 M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보세요. 여기 이 주어진 직선에다가요. 첫 번째는 뭐를 대입해요? 1번 경우에 m값을 구할 건데요. 이 경우는 a점을 지날 거니까 a 좌표가 지금 1,0이었잖아. x에다가 1, y에다가 0 대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2m 그리고 0 대입하면 플러스 3은 0이니까 그때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치? 다음에 2번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이 주어진 식에다가 이번에는 b값을 대입하세요. b점의 좌표는 4,2니까요. x에다가 4, y에다가 2 넣을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5m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럼 문제에서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m값의 범위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같아도 돼요. A랑 B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19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긴 한데 이번에는 거꾸로야. 거꾸로. 봐봐.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얘를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기로 할 거래. 근데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봐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직선 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어떻게 쓰기로 했어? 그렇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기로 했어. 됐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k는 여기 붙여도 상관없고 여기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숫자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1차 함수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냐? 봐봐. 중2 버전 한번 해볼게요. 중2 버전으로 풀게 되면 이 두 식을 연립해요. 연립하게 되면 그 해가 어떻게 나와요? 연립하게 되면 얘는 2,3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2,3이 나왔고 또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 어떻게 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계산하게 되면 기울기는 그냥 1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1차 함수식은 y는 1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여기 지나는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하겠죠?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0 대입해볼게. 그럼 x에 마 1, y에 0 넣게 되면 따라서 n 값은 1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중학교 2학년 버전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1 과정에선 얘를 어떻게 푸냐? 지금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식을 이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무슨 식을 세워? 그렇지. 오늘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이거랑 플러스 k 곱하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랑 이렇게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뭐를 지나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0. x에 마이너스 1, y에 0 넣어서 k값 구하세요. 그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따라서 k값은 몇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눠주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y는 하고 전개하면 어때? 아까랑 똑같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똑같이 나오겠죠. 아까 중학교 버전, 고등학교 버전 어때? 값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중학교 버전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버전으로 구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만 있으면 이 내용 굳이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두 직선, 얘랑 얘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얘네들의 교점과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x-y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x-3y 5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xy에다가 각각 0, 0 대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얘는 5 하고 마이너스 5k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k값은 뭐예요? k값은 1.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k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1 넣게 돼서 정리하면 2x-y 플러스 5. 1 전개하면 플러스 x-3y 5는 0. 정리할게요. 3x-4y 얘네 지워지고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3번 한번 같이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얘네들은 일단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무슨 식 세워야 돼? 그렇지. 앞에서 배운 거. 3x-4y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일단 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선생님이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으로 고칠 거야. 왜? 지금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거 개념센 페이지 49페이지예요. 지금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한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요. 만약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대. 그렇게 되면 우리 뭐 배웠어? 그치?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차 함수의 그 표준형, 일반형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이렇게 두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다?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해요? a 곱하기 a' 또 b 곱하기 b' 얘네 둘을 서로 더한 게 몇이에요? 그렇지. 더한 게 무조건 0이다 라고 했었어. 됐나요? 이걸 만족해야만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필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주어진 이 등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여기라는 1차 함수의 무슨 형? 그렇지.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3x-4y 플러스 6 플러스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k는 0. 됐나요? 그럼 봐봐. 얘는 x끼리 묶어요. 3 플러스 k에 x 다음에 y끼리 묶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k에 y 다음에 상수항끼리 묶으세요. 6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이해됐니? 그랬을 때 얘는 드디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이 나왔죠? 됐나요? 그럼 지금 주어진 직선 여기 얘랑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곱하세요. 그럼 2 곱하기 3 플러스 k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k 둘이 곱해서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는 0. 맞나요? 그러면은 봐봐. 이거 전개했을 때 6 플러스 2k 마이너스 12 플러스 6k는 0인 거니까 얘는 계산하게 되면 8k 마이너스 6은 0이죠. 따라서 k는 8분의 6 약분하면은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k가 4분의 3인 걸 어디다 대입해요?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까 k에 대해서 쓴 이 식에다가 k 자리에 4분의 3 넣어서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3x-4y 플러스 6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3y 마이너스 4분의 9는 0이 됩니다. 그쵸? 이거 계산한 다음에 뭐 4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4를 곱하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쌤은 4 곱하고 계산할게. 12x 마이너스 16y 플러스 24 플러스 3x 플러스 4 곱하면은 6y 마이너스 9는 0. 그럼 x끼리 계산하게 되면 15x, y끼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y. 다음에 얘네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5는 0 되죠? 5로 다 나누세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3x-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밑에 다른 풀이 나와 있는데 그건 중학교 버전으로 푼 거죠. 이해됐나요? 그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개념 20번 같이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봐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 밑에 뭐 풀이 과정하고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거 설명해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오히려 풀이만 길어서 너네 이거 영상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봐봐. 어떤 점, 임의의 점 P라는 점이 있어요. 걔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해볼게. 됐니? 그리고 어떤 직선 L이 있는데요.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 됐니?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런 거리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리 말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그때 만나는 이 점을 H라고 해볼게. 됐나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을 H라고 하면 이 점 P랑 이 점 H 사이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요. 디스턴스의 약자를 써서 약자 D라고 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게 된다면 이만큼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이 D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한번 여기다가 써볼 거예요. 됐나요? 봐봐. 점 D는요. 앞으로 어떻게 구한다? 그치? 여기 있는 이 직선 L 있죠? 직선 L에 X랑 Y 앞에 있는 개수 A, B 있죠? 쟤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줄 거야. 봐봐. 분모에다가 루트 한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A제곱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 b제곱 더하신 다음에요. 이거 분해. 그리고 또 이 직선의 방정식의 x, y 자리에다가 이 점 P 있죠. P점의 좌표 x1, y1을 각각 x, y 자리에 대입할 거예요. 그럼 a의 x1 플러스 b, y1에다가 뒤에 있는 상수항 c도 그냥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그게 바로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 공식을 우리 근해 공식 외웠던 것처럼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그 점 P가 원점인 경우에는요.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점은 0,0이죠. 그리고 직선 L은요. 뭐라고 써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방금 했던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봐봐. 원점과 이 직선 L 사이의 거리도 D라고 쓰고요. 얘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A제곱, y 앞에 개수 B제곱 더하신 다음에요. 똑같이 x, y 자리에다가 이 0,0이라는 점을 각각 0, 0 대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A랑 B는 다 사라지고요. 뭐만 남아? C만 남고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거리 공식을 외운다면 두 번째 공식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첫 번째 0,0과 직선 얘 사이의 거리는요. 루트 점 D는 거리 D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4의 제곱 16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이거 분해 0,0을 각각 x, y 자리에 대입하세요. 그럼 5가 되고 절대값 씌워주라 그랬죠. 그럼 루트 25니까 5분의 그냥 5가 돼서 약분되면 1입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1이고요.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일반형으로 안 나와 있죠. 다 넘겨서 일반형으로 바꿔줄게요. 일단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요. 2분의 1x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5는 0 양변에다가 2 곱하실게요. 2 곱하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 d 구하게 되면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1의 제곱 y 앞에 개수 2의 제곱 4 분의 각각 x,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3 대입하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6 플러스 5 한 다음에 절대값 다시 닫아는 루트 5분의 분자는 계산하게 되면 10입니다. 그럼 루트 5, 루트 5 위아래에다가 곱해서 유리화 시켜주면 5, 2, 10 해서 2루트 5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음 대표형 24번 보세요. 제1사분면 위의 점 A, 2랑 지금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3이 될 때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도 식을 일단 써보면 돼요. 봐봐. 1번에서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라 그랬으니까 쓰세요. 거리 D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3의 제곱, y 앞에 개수 4의 제곱 분의 a랑 2를 각각 x, y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3a 플러스 8 플러스 1 절대값은 3이 됩니다. 됐죠? 그럼 분모 계산하시면 루트 25니까 5가 되고요. 양 옆에다가 5 곱하게 되면 3a 플러스 9의 절대값은 5, 3, 15가 돼요. 그럼 3a 플러스 9는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3a는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계산하면 플러스일 때는 6이 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 a 값을 구하면 2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제 1사분면 위에 점이라 그랬지? 그럼 1사분면 위에 점 a, b니까 a,2니까 a 값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서 따라서 a는 2라고 써줄 수 있겠다. 이해됐나요?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세요. 지금 직선 12x-5y-1은 0으로부터 거리가 2인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 y축 위의 점이니까 얘는 0,k라고 둘까요? 그럼 거리 d는 루트 12의 제곱은 144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분의 다음에 x, y 자리에 각각 0,k를 넣게 되면 절대값 0,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 절대값 얘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분모는 계산하게 되면 루트 169니까 13 여기 위에다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은 26이 되고요.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은 절대값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5k는 얘 넘겨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6 따라서 플러스일 땐 27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25 됐나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7이거나 또는 5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7일 때는 0, 마이너스 5분의 27 그리고 또 0,5 이렇게 두 개의 점의 좌표가 나오겠다. 이해됐죠? 네, 다음에 개념 21번 볼게요.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요. 얘도 선생님이 아무리 풀이 과정을 설명해도 여러분 다 까먹을 거예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다 설명해서 배웠는데도 다 까먹었던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결과만 기억하실 거예요. 봐봐, 밑줄 칠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보세요. 어떤 직선 L 그리고 L'이 각각 이렇게 평행할 때요. 얘네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를 구하냐? 봐봐. L이라는 이 직선에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됐나요? P로부터 이 직선 L'까지 이렇게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때 이 PH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PH라는 이 선부는 각각의 직선에 모두 다 수직이어야 돼. 이해됐니? 그래야지 내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이용하는 경우 봐봐.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내가 뭐 A, B라고 두고 방금 전에 앞에서 배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있죠. 그거 이용해서 얘네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는 두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건데요. 얘는 약간만 설명을 해볼게. 너무 어렵지 않게. 봐봐요. 선생님이 어떤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L' 그리고 L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위에 거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쓸게요.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다 같아야 되니까 얘를 그냥 평행이동한 거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상수항만 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뭐라고 쓴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그러면 딱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봐봐. 얘랑 얘에서요. 지금 이 P점 있죠? 이 P점의 좌표를요. 어떻게 할 거야? 봐봐. 여기 위에 점의 좌표니까 A의 x1 플러스 B의 y1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쓸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은 지금 C라는 점은요. 뭐라고 써야 돼? 아니 C라는 점이 아니라 얘를 넘기자. C를 넘기게 되면 AX1 플러스 BY1은 마이너스 C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뭐라고 썼었어? 그렇지. 이 점 P랑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여기 점 얘랑 여기 직선 얘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뭐라고 써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이 됩니다. 절대값.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 ax1이랑 플러스 by1 이 부분이 뭐랑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c랑 같으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c로 대체할게요. 됐나요? 그렇게 되면 이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c 플러스 c'이 됩니다. 됐어요? 네. 여기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두 직선에 여기 상수항 있죠. 상수항의 차에다가 그냥 뭐를 씌운다? 절대값 씌운 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리고 지금 두 직선 L과 L'에서 얘는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밑에 리마크에 써있으니까 얘 별표 치고 얘 한번 확인해 보세요. L과 L'은 봐봐. 평행하게 되면 A랑 같고 B랑 같고 C랑 C'이랑 서로 다르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양변을 몇으로 약분시켜주면 똑같이 얘랑 똑같은 이 앞부분 모양이 나오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 개념 체크 문제로 가서 평행한 두 직선 얘네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볼게요. 솔루션 첫 번째. 그러면은 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상관없어 얘들아. 봐봐. 내가 예를 들어 L과 L'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이 점을 찍으면 이 점부터 여기까지 이 수직 거리가 길이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이 점을 찍으면 이 직선 위의 점으로부터 여기에 이 수직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를 찍으나 이 거리는 어때요? 똑같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 하면 돼. 편한 거. 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 위에 있는 점 x에다가 0 대입하고요. 그럼 그때 y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럼 0, 마이너스 3이랑요. 지금 뒤에 있는 직선 얘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거리 d는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2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의 제곱, 분의 0과 마이너스 3 넣으세요. 그럼 절대값 0 플러스 3 플러스 5 절대값. 그럼 루트 5분의 8이 되고요. 유리화하게 되면 5분의 8 루트 5라는 거리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다음 두 번째 솔루션. 얘는요. 직선과 직선 사이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 공식은 루트 뭐였어요? 그렇지.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4 플러스 1 이건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뒤에 있는 두 상수항 마이너스 3과 5의 차는 몇이에요? 마3 빼기 5 하게 되면 몇이야?
마이너스 8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루트 5분의 8 유리화하면 5분의 8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다음에 대표형 25번 보세요. 평행한 두 직선, 지금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일 때요.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야 돼? 얘네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똑같아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B랑 Y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다시 써볼게. 얘는 0, 이거랑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 이렇게 있을 때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b는 1분의 1, y 앞에 있는 개수의 b는 a분의 3, 얘네들은 서로 같고 얘네 상수항의 b, b분의 마이너스 7은 달라야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같다라고 하게 되면 a는 3이라고 그냥 확정되고요. b 값은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는 달라야 되는 거니까 b는 절대 보면 안 돼. 마이너스 7이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럼 봐봐. A는 3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네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요.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바로 쓸게요. 루트. 한쪽의 제곱 하면 1제곱 플러스 339 분의 이거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상수항의 차 쓰면 마이너스 7 빼기 b에다가 절대값 씌웠어. 그럼 얘가 지금 루트 10이 돼야 되죠? 근데 계산하면 분모가 지금 루트 10이니까 이거 곱하면 그냥 10이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10이다 라고 쓰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넘기세요. 그럼 마이너스 b는 7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일 땐 17, 마이너스일 땐 마3.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17 또는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봐봐. 문제에서 지금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3, b도 3. 됐죠? 따라서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다음에 대표형 26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렇게 되면 OAB의 넓이는요. 봐봐. 선생님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A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가 A. 다음에 4, 4니까 4, 4는 여기가 되겠다. 여기가 B. 됐나요? 지금 AB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래요. OAB.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풀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봐봐. 그럼 어쨌든 이 OAB의 넓이를 구할 때요. 우리가 밑변이 어디 X축이나 Y축 위에 올라와 있으면 넓이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변도 축 위에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해서 다 빼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고 배웠었죠? 기억나나요? 아니면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냥 더해줘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울 거냐? 얘들아 봐봐. 지금 OA라는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구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은 OA를 밑변으로 볼 거고 OA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3 빼기 0의 제곱 9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 16 계산하면 루트 25 따라서 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또 지금 OA라는 이 직선을 먼저 그려보면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요. y는 ax잖아. 그치? 그럼 이 a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a랑 O 0,0 사이의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직선과 점 B라는 얘네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 거리. 이 수직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얘 넘겨서 3분의 4x 플러스 y는 0. 양변에 3 곱하면 4x 플러스 3y는 0이라고 쓰고요. 점 B의 좌표는 4,4니까요. 얘네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4x 플러스 3y는 0이고요. 지금 점 B는 4,4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분에 각각 대입하세요.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 3, 12 계산하면 루트 25니까 5분의 28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만큼의 거리는 5분의 28 됐나요? 네. 그럼 봐봐.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OA는 5, 높이는 5분의 28. 계산하게 되면 14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특강 한번 같이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봐봐. 얘들아, 만약에 어떤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각각 주어졌을 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써있는 대로 설명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여기 선분 AB의 길이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루트 어떻게 써요? 얘는 x2 빼기 x1의 제곱, 이거 상관없다 그랬어. 순서는 y2 빼기 y1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직선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여기서 세운 것처럼 똑같이, 잠깐만, 여기 AB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양변에다가 x2-x1을 다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됐니? 이런 식으로 얘네를 각각 다 막 전개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야? 여기 두 점 A,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원점 O에서요. 여기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OAB 있죠? 이 삼각형에서의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여기에 제곱, 루트, 이거 분해. 여기 x, y 자리에다가 각각, 그렇지, 0,0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0, 0 대입하게 되면 이거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죠? 그럼 이거의 절대값이랑 똑같겠네. OH의 길이가. 이해됐어? 그럼 봐봐요. 이 식을요, 내가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하잖아요? 그럼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의 길이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이거였고 곱하기 OH의 그 길이 높이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x2 빼기 x1 그냥 똑같이 쓸게요. 순서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거 분해 OH의 길이는 x1 y2 빼기 x2 y1 절대값 됐나요?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 이거 사라지고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 공식을 외워주면 쓰기 편하겠지. 어떻게 외울 거냐? 봐봐. 예를 들어 어떤 삼각형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0,0이라는 원점이에요. 그리고 A가 x1, y1, B가 x2, y2 이렇게 있을 때요. 지금 삼각형 OAB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크로스로 곱할 거예요. 봐봐 얘들아. 여기다가 선생님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곱한 다음에 빼줄 거야. 빼는 순서는 절대값이라서 상관없습니다. x1, y2 빼기 x2, y1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해 줄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밑에 리마크 써있죠? 만약에 이 세 꼭지점의 좌표가요. 만약에 원점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 한 점, 내가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요. 걔가 원점에 오도록 평행이동을 시켜. 평행이동. 그럼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원점이 되기 위해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점 AC에 대해서도 얘네들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2분의 1 곱하기 x1 곱하기 y2 빼기 x2 곱하기 y1 우리 외웠던 공식 있잖아. 이거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게 귀찮다 하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방금 했던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얘네 높이 구하고 밑변의 길이 구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거 써야지 뭐.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밑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얘는 한 점이 0,0인 세 꼭지점이 나왔으니까요. 삼각형 OAB의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4 3,2분의 3 이렇게 각각 써놓고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서로 빼주면 되겠죠. 에다가 절대값 이해됐지?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3 빼기 크로스로 곱하면 12 절대값 씌우면 15 그래서 2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다음에 대표 유형 27번 볼게요. 두 직선 얘랑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됐나요? 봐봐. 두 직선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봐봐.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자취의 방정식 구하면 P는 x, y라고 두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면 일단 이 P점이랑 얘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게. 루트 16 플러스 9 분의 절대값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됐나요? 또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339 44 16 분의 절대값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나요? 그럼 두 거리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분모 똑같아서 지워줘요. 그럼 한쪽을 양쪽 다 지금 절대값 쓰고 있으니까 한쪽을 벗겨주게 되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봐봐. 양쪽 다 이렇게 절대값을 쓰고 있잖아요. 뭐 절대값 뭐 2라고 해볼까? 얘네 이렇게 둘 다 절대값 쓰고 있잖아.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필기해 두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럼 봐봐. 얘네는 플러스일 때 먼저 계산하게 되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또는 4x 또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싹 다 이항시키세요. 싹 다 이항시키면 일단 첫 번째는 x 플러스 7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또 얘는 다 넘겨주면 7x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 또는 얘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이해됐죠?